공유자 일부가 만약에 이게 무단으로 이게 건물을 짓거나 건물을 지어서 어쨌든 사용 수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인도나 철거, 뭐 부당 이익에 대한 어떤 그 뭐 반환 청구 이런 것들은 그 가능한가요? 먼저 민법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민법에는 네. 이 공유자는 자기 지분은 처분을 할 수 있겠죠. 자기 지분만. 네네. 그런데 공유물 전부는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는 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자기 지분 비율로는 또 사용 수익을 할 수 있어요. 자기 지분만큼은 네네네. 사용 수익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 공유물을 어떻게 임대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거에 관해서는 네. 지분 과반수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분을 50%를 초과해서 가진 사람, 50%만 가진 사람은 안 되고 51%는 가진 사람이 네. 이제 그런 사람은 지분 과반수로 결정하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임대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유물 보존 행위, 누군가가 이 공유물에 누가 침범을 하려고 한다, 뭐 이 손상시키려고 한다, 제3자가 네. 그럼 내가 보존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뭐 50% 안 된 뭐 10% 가진 지분권자도 이 보존 행위는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민법이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별로 이제 사용 수익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일부 공유자가 자기 마음대로 뭐 사용 수익을 하게 되면 각자 지분 비율에 따라서 그 부당 이득으로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유자가 그 무단으로 직접 사용 수익을 했을 때는 그 사용 수익으로 인한 그 이득금 중에 원래 자기 지분만큼은 자기가 받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네. 지분을 초과하는 그 사람 지분을 초과하는 지분은 반환해라 청구할 수 있을 거고 제3자한테 임대를 했다면 네. 임대에서 수령한 임대료 네. 임대료 중에 그것도 지분 비율로 반환해라 이제 이렇게 이제 청구할 수 있을 거고 뭐 이때 사용 수익에는 뭐 각종 뭐 세금이나 관리비 이런 건 다 공제가 돼야 되겠죠. 네네. 근데 일부 공유자가 자기 마음대로 다 사용 수익했는데 자료가 없어요. 사용 수익한 자료가. 아니 자기 이득을 얻는 건 분명한데 네. 근거를 안 남겨놓는 거예요. 그런 네. 방법도 있나 봐요. 그러니까 현금 받아가 챙기고 뭐 이러니까 네. 그 사용 수익은 했는데 뭔가 아무런 그 자료가 없다. 제3자로 임대료가 매달 통장으로 딱딱 들어오면 네네네. 임대료 관리비가 그게 확실한 증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없이 그때 뭐 현금 받고 뭐 그러니까 증거가 없어. 이럴 때는 어떻게 받아내느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저번에 임대료 감정 신청을 했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요 정도 면적의 토지 건물을 제3자한테 임대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임대료가 나오느냐. 네. 그러면 이제 법원이 지정하는 감정평가사가 임대료 감정을 합니다. 시세 네. 감정을. 네네. 그 감정가를 이제 나오면 그걸 이제 청구를 하는 거죠. 그걸 기준으로. 네, 무단점유 공유자에 대한 그 건물 철거나 또 토지 인도 청구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다른 공유자는 무단점유 공유자를 상대로 공유물 보존 행위로서의 건물의 철거와 또 토지 인도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공유자 중에 이제 50%를 초과하는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있다 하면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자기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 나머지 공유자는 50%보다 안 되는 미만의 공유자들이잖아요. 네네. 소수 지분권자라는데 네네. 그 사람들이 뭐 건물 지어가지고 무단으로 사용하고 하면 당연히 건물 철거도 구할 수 있고 토지 인도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유 관계가 어느 누구도 과반수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10% 가진 사람이 10% 가진 사람 상대로 네. 소송 이런 청구를 해야 될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소수 지분권자 사이에 네. 또 철거와 인도를 구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이것도 대법원 판례가 최근에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정전의 대법원 판례는 이런 소수 지분권자 사이에 다른 공유자와 뭐 협의 없이는 자기 단독으로 사용 수익 못하기 때문에 그 서로 공유물 보존 행위로서 철거도 구할 수 있고 인도도 구할 수 있다는 이제 판례가 있었습니다. 네. 또 공유 관계가 50%씩만 딱 가진 사람의 경우에는 어느 누구도 과반수가 안 되죠. 그렇죠. 이 사람 사이도 소수 지분권자가 똑같아요. 그 사람 사이에서도 똑같이 소수 지분권자 관계에서 철거도 구할 수 있고 인도도 구할 수 있다고 이제 이렇게 판결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 대법원이 전원 합의체 판결로 네. 종전 판례를 이제 변경을 했는데, 그러니까 소수 지분권자 사이, 네. 소수 지분권자는 50%
미만인 경우, 네. 이하인 경우, 네. 이하 가진 이제 지분권자 사이지요. 네. 그 사이에서는 방해 배제 청구로서 방해물 철거나 수거, 제거해라 이런 청구만 할 수 있을 뿐이지 네. 인도 청구까지는 할 수 없다. 이런 판결이 났습니다. 네. 조금 의아하기는 합니다. 이게 이제 사례를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면 네. 파주시에 있는 땅 한 732 제곱미터 이 땅을 7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7명 다 과반수 지분권자는 없었어요. 네. 다 소수 지분권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그 토지의 한 80%에 해당되는 토지에 소나무를 심어가지고 점유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네. 그러니까 다른 지분권자가 왜 우리 동의 없이 그렇게 했느냐. 네. 소나무를 심고 그러느냐. 그래서 소나무와 지상물 일체를 다 수거하고 네. 점유하고 있는 땅을 인도해라. 이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대법원 판결 이유를 보면 지분권자 한 명이 네. 토지를 독점한 거는 위법한 거는 맞는데 근데 적어도 자기도 지분권자잖아요. 그러니까 지분 범위 내에서는 점유할 권리가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토지 전체에 대한 인도 청구를 허용해버리면 그 소수 지분권자인 그 사람의 권리를 전부 빼앗아서 거의 지분 비율에 따른 사용 수익권도 박탈하는 결과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 청구는 안 된다. 안 되고 그냥 방해 배제 청구로서 건물 철거나 수목의 수거 제거 이런 거는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80% 이상 가진 공유 지분권자 네. 또 그리고 나머지 공유 지분을 감정가로 매수가 가능한지. 네. 이 공유 관계는 네. 어떤 상속이나 어떤 종중 부동산 명의신탁 이런 걸 통해서 공유 관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공유 관계에 있어서 지분 일부를 제3자가 이제 이렇게 경매나 공매로 사가지고 투자를 하는 이유가 네. 그렇게 이제 일단 사면 협의해서 대팔 수 있다는 생각을 먼저 하고 삽니다. 그렇죠. 일부를 그 살 때. 네. 왜냐하면 상속은 어떤 한 집에, 한 가정에 네. 어떤 상속 재산, 오랫동안 이제 소유했던 집이나 이런 거잖아요. 네. 그리고 종중은 묘가 다 있는 네. 송산인 경우가 네. 많고요. 안 사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할 수 없이 아까 공유물 분할 경매, 네. 공유물 분할 판결을 받아가지고 경매 분할로 이제 하게 되는데 경매 분할하게 되면 제3자한테 팔릴 수 있다 했죠. 그렇죠.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선 매수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소수의 제3자가 들어와가지고 이거를 완전히 제3자한테 넘어가게 해버리면 안 되니까 네. 다수의 지분을 가진 사람을 좀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이제 2004년도에 이제 이런 판례를 처음 내놨는데 가격 배상에 의한 현물 분할 또는 가격 보상에 의한 현물 분할이라는 제도가 이제 그런 제도를 인정했습니다. 현물 분할의 의미를 좀 확대 해석한 겁니다. 확대 해석해서 네. 이거 경매 분할하기는 부적절하고 또 현물 분할하기도 부적절하다. 네. 그러면 지분 많이 가진 사람이 대부분의 지분을 가진 사람이 소수 지분 가진 사람 네. 그거를 시가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가로 살 수 있는 안 판다고 하면은요? 그거는 이제 판결로 판결로? 네, 판결로 강제적으로 팔게 만드는 거죠. 가능하다고요, 그게? 그렇죠. 예. 그거를 인정한 거죠. 가격을 배상해주고 네. 가격을 보상해주고 사는 거죠. 강제로 사는 거죠. 왜 인정해 줬느냐. 공유관계의 발생 원인과 공유 지분의 비율 그리고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분할 방법에 관한 공유자의 희망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그 공유물을 특정한 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네.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가격 취급하는 것이 공유자 간의 실질적인 공평에 맞다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사정이 있으면 이렇게 해준다는 거고 그런 이제 사정이 인정되면 네. 이 공유물을 특정한 사람 소유로 단독 소유를 하고 나머지 소유자한테는 네.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 또는 보상해 주는 거로 그렇게 정리하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현물 분할의 하나로 허용된다 이렇게
판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결과적으로 대법원 판결이나 여러 가지 판례를 종합해 보면 네. 그러면 대부분의 지분을 가진 사람이 소수 지분을 가진 소수 지분권자에 대해서 네. 감정가로 사는 건데 네. 그럼 몇 프로 이상을 가져야 대부분 지분권자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80% 이상. 판례를 보면 80% 이상. 판례를 보면 적어도 80% 이상 지분을 가진 사람이 80% 이하죠. 네. 그 미만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 상대로 이제 여러 감정가로 살 수 있다는 그런 판례들이 판례 통상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게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하더라도 실제로 토지를 분할하는 현물 분할은 어렵고 이게 경매 분할을 할 경우에 우리가 또 제3자가 낙찰받을 경우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지분을 상실할 수 있다고 하니 80% 이상의 다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그 공유자라면 나머지 20% 미만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감정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 그리고 전체 부동산을 유지 보존할 수 있다는 거를 우리 그 유튜브 부동산 유튜브 공부방 애청자분들도 잘 알아두시면 적절한 대처가 될 것 같습니다. 네.